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천보요. 첨보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5만 2천 원이더라고요. 25만 2천 원의 비중은 10% 정도? 10%. 혹시 지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언제 사셨어요? 꽤 됐죠. 아, 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수익이 났을 구간도 있었는데 안 파신 거네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잠깐 네. 어느 정도 또 수익 실현도 하셨고 지금 남은 물량이 10% 정도이신 건가요? 안 해요. 그럼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되신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신 것 같은데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정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첨보 네. 기다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은 제가 17만 원대 한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안 하죠. 계속 기다리고 있죠. 21만 원 깰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양극재 관련된 업체 투자 방법과 동박 업체들 투자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전해질, 전해액, 그다음에 분리막 업체들의 투자 포인트는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극재 업체는 증설되는 쪽 바로 돈을 벌거든요. 네. 오다가 내리자마자. 음극재 업체들은 고객 요청이 나오기 때문에 한 템포 늦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SKC나 롯데에너지나 소르스 첨단 소재가 양극재 업체들보다는 톤다운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님이 투자하신 이 첨보라는 기업은 전해액이 아니라 전해질 넘버원입니다. 전해액과 전해질은 다른 거예요. 전해액이 필요한 물질을 넣는 게 전해질이거든요. 그래서 요 기업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마법의 가루라고 불러요. 고객이 겁나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업체들 거 다 얘네 거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 마법의 가루라고 했잖아요. 얘네들 가루를 딱 뿌리잖아요? 그러면 한 1시간 충전할 게 한 30분밖에 안 걸려. 그리고 한 완충하는데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좋은데 한 200km 갈 게 한 250km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현대차에서 생산한 전기차인데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겠죠. 겁나 쓰죠. 네. 그러니까 첨보가 똑같은 배터리 그 수많은 전기차 업체로부터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좀 일찍 받았죠. 2020년도부터. 그래서 2020년도에 36,500원에서 36만 7천원까지 10배가 시세가 미리 난 거예요. 시가총액이 한 2조가 넘어가는 기업인데 사실상 벌어들이는 매출액하고 이익을 보면 작년도에 3,200억이 565억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하고 덩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상당히 고밸류를 원래 유지하고 있었던 업체였던 거예요. 미리 주가가 이걸 반영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넬리가 나올 게 충분히 더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넬리가 10배짜리가 터졌는데 이 10배짜리가 유지가 되려면 뭐가 충족이 돼야 되냐면 양과 질이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매출도 성장하고 뭐도 같이 증가해야 되겠어요? 수익성도 같이 좋아져야 되겠죠. 매출은 늘어나는데 수익성이 둔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밸류를 유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고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점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 늘어나고 질도 늘어나요. 많이 파는데 남기는 마진도 늘어나.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계속 넬리가 만들었던 걸 쏠렸던 거고, 첨보 같은 경우에는 양은 늘어나는데 질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잘 보면 2020년도에 3,289억, 4,400 계속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은 지금 오히려 떨어졌어요. 17%, 16%, 18%. 과거에는 20% 남짓했었는데 양은 늘어나는데 뭐가 안 늘어나죠? 질이 안 늘어나죠. 근데 배터리의 성장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렴 자리의 기준을 뭘로 제가 제시를 해드린 거냐면 이전에는 17만 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 지금 21만 원 밑으로 왔었을 때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 저 가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첨보는 주력이 뭡니까? 배터리 매출입니까? 아니면 전자재료 매출입니까? 아니, 첨보 어떤 기업이죠?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기업이죠.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가 주력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저 21만 원 저 밸류가 어떤 자리냐면 전자재료가 주력이었을 때 밸류예요. 근데 지금 뭐가 배터리가 주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재료 LCD 쪽에 들어가는 이 소재가 주력이었을 때 밸류보다는 높은 게 이치에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점은 모르지만 요 가격이 왔었을 때는
좀 살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25만 원, 24만 원 정도가 되면 적당한 가격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는 비중이 한 10% 선 정도 있으시니까 추가 타이밍을 제가 제시했던 가격대 오면 좀 더 사서 물량을 좀 늘리는 식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맞춰주실까요? 일단 제가 제시해드리는 기준은 매수 기준으로는 21만 원대에서 그 밑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요. 네. 지금 적정 가격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게 한 25만 원 선 정도가 적정 가격입니다. 적정 가격.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가격이.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21만 원대 이하에서 하게 되면 아마 단가가 한 22, 3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후에 매도를 할 때는 이 밴드의 한 중간 정도를 목표로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8만 원이나 한 30만 원 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21만 원 만약에 이하로 떨어지면 살 생각을 하는 거고, 네. 28에서 30으로 가면은 좀 밑에서 잡았던 거를 좀 일부 정리할 생각을 하는 거고, 요런 구도로. 언제까지? 질이 좋아질 때까지. 시청자님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업은 양은 좋아져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뭐가 안 좋아진다고 했어요? 질,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21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의견 주시면서요. 네, 매도 의견은 28만 원, 30만 원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 잘 기억해보고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